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한가현입니다. 오늘은 비상교육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IT, 웹서비스 기획, 콘텐츠 경영 지원, 마케팅 디자인 영상, 교과서 교재, 기획 영어 물류 부문에 신인 및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마감은 4월 2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먼저 경기도 이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이태훈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무관 이태훈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정보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이천시 부발읍 경춘대로에 위치한 3구 INC입니다. 생산, 물류 시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내는 기업으로 임직원 수가 4만여 명이 되는 대기업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를 주 업종으로 하기에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와 많은 업종에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에 3구 INC에서 SK하이닉스 내에서 근무하실 창고 관리원 10명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담당 업무는 자재 입출고 업무입니다. 자동화 설비가 구축되어 있고 실내에서 근무하기에 근무 조건은 쾌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대졸 이하이며 경력은 무관합니다. 근무 시간은 A타임일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B타임일 경우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C타임일 경우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4조 3교대 근무입니다. 급여는 월 270만 원 이상, 280만 원 이하이며 SK하이닉스 내에서 근무하기에 SK하이닉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5월 31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워크넷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네, 3구 INC에서 SK하이닉스 내에서 근무하실 창고 관리원 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대졸 이하이며 경력은 무관합니다. 급여는 월 270만 원 이상, 280만 원 이하라고 하네요. 이어서 다음 채용 정보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주식회사 에이스 침대 여주 공장입니다. 근무 예정지는 여주시 가남읍 한바디길에 위치한 목재 가구 제조 기업으로 이번에 매트리스 생산을 제조할 제조 단순직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침대 매트리스 커버 제작과 매트리스 위의 천을 흔들리지 않게 마름모 모양으로 선을 박아 넣는 퀼팅 작업, 침대의 폭신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레탄 등 다양한 재료를 배합하여 만드는 매트리스 발포 작업 등입니다. 무거운 물건은 운반은 지게차로 진행되기에 물건을 옮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며 우대사항으로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급여는 연봉 3,340만 원 이상입니다. 기타 복리후생으로는 경조사비, 휴가 지원, 자녀 학자금, 통근버스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5월 31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워크넷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에이스 침대 여주 공장에서 매트리스 제조를 담당할 제조 단순직 5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고요. 우대사항은 지게차 운전 가능자가 있네요. 접수 마감은 5월 31일까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태훈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부산 경남 지역의 채용 소식 만나봅니다. 부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김정욱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김정욱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정보 준비하셨나요? 처음 소개해드릴 곳은 부산 지역의 구인기업입니다.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부산철강인데요. 주식회사 부산철강은 스테인리스 스틸, 열연, 냉연, 강판, 그리고 후판, 무게목 강강 가공 및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부산철강에서는 현재 기계장비 기술 영업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철강 실수요 및 유통 영업, 거래처 관리,
및 영업 관리 등 전반적인 영업 업무 등입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월급은 280만 원 이상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4년제 대졸 이하이며 1년 이상 경력이 필수입니다. 직원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 차량 유지비, 각종 경조사 지원, 구내식당 운영, 학예 휴가비 및 명절 귀향비 지급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30일까지이므로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부산철강에서 기계장비 기술 영업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4년제 대졸 이하고요. 1년 이상의 경력은 필수입니다. 이어서 다음 구인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으로 경남 지역 구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JSNT인데요. 주식회사 JSNT는 비파괴 검사 자동화 라인과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입니다. 주식회사 JSNT에서는 현재 기계금속 제도사 캐드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기계 설계, 공장 자동화, 2D, 3D, 인벤터 업무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4년제 대졸 이하이며 2년 이상 경력자 우대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연봉은 3,800만 원 이상으로 임금 및 시간 협의 가능합니다. 직원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와 자녀 학자금 지원, 식사 제공 등이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5일까지이므로 지원 의사가 있으신 분은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창원에 위치한 기업 주식회사 JSNT에서 기계금속 제도사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와 자녀 학자금 지원, 식사 제공 등이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정욱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연결해볼 지역은 전북입니다.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박종광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센터 박종광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 주식회사 삼진전공입니다. 전북 안주군 봉동읍에 있으며 자동차 부품, 너트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금속 가공 기계 조작원 1명을 모집하는데요. 하는 일은 너트 가공 기계 설비 조작을 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이며 경력은 무관합니다. 임금은 연봉 3천만 원 이상이고 상여금은 600%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 또는 이교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이 있고 소형 지게차 운전 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를 채용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5월 29일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워크넷을 통해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북 완주에 위치한 기업 주식회사 삼진전공에서 금속 가공 기계 조작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너트 가공 기계 설비를 조작한다고 하네요. 이어서 다음 구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 대륜산업 주식회사입니다.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으며 환기 송풍기 제조업체로서 관련 업계 국내 선두 기업입니다. 이번에 생산 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1명을 모집하는데요. 하는 일은 생산 관리, 데이터 관리, 분석 등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이며 경력은 3년 이상입니다. 임금은 연봉 3,500만 원 이상 3,700만 원 이하이며 협의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차량 유지비,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5월 26일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워크넷, 이메일을 통해 입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륜산업 주식회사에서 생산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2, 3년제 대졸 이상이며 경력은 3년 이상 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워크넷과 이메일을 통해 입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박종광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하셨습니다. 톡톡.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업 직무 정보 알맞게 요리에 먹기 좋게 한 상 가득 차려드립니다. 오늘은 분석 데스크 시간인데요. 네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예. 개편 이후로 분석 데스크 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선생님 어떠신가요? 분석 데스크 오늘 단단히 예. 임하실 각오가 되었으신가요? 예, 그 각오를 예. 탐사보도를 하겠다. 아. 라는 각오로 예, 오. 조목조목 이렇게 하고선 방송을 할까 싶습니다. 예, 조목조목 짚어드리고 예. 소개뿐만 아니라 분석, 여러분들이 선택에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드리려고 노력하니까요.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와, 분석 데스크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오늘 기업 소개해 주시는 기업이 궁금한데 어떤 기업인가요? 예, 오늘은 특별한 기업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요. 네. 큰 그림부터 그려드릴게요. 빅픽처 어떻게 예, 우리가 그려볼까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우리가 그동안 관심 가졌던 기업들이 대부분 국내 대기업들, 네. 공기업 이랬었는데 네. 이제 외국계 기업 쪽으로도 한번 오. 시선을 좀 넓혀보자라는 아. 생각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기업 예. 정말 흥미로운 소재인데요. 외국계 기업이 사실 제가 어제 백화점 가서 쇼핑을 좀 했는데 예. 가서 영수증 보니까 뭐 대표자가 뭐 이렇게 예. 외국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 사실 저 들어보긴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예.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거든요. 외국인이 대표라서 외국계 기업인 건지 아니면 외국 자본의 기준인 건지 본사가 외국에 있어야 되는 건지 사실 좀 헷갈리는데 외국계 기업의 정확한 정의를 알려주세요. 예, 방송에 집중해야 되는데 백화점에 가서 얼만큼 샀을지가 더 궁금하는 예, 방송에 집중이 잘 안 되네요. 일단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면 예. 외국인이 키워드가 몇 개 있어요. 네. 외국인이 경영 참가를 목적으로 네. 10% 이상의 지분을 투자한 그런 기업을 외국계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외국인이 경영 참가를 목적으로 10% 이상의 지분을 투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삼성이나 포스코, 현대차 이런 기업, 대기업들도 외국인들의 투자를 정말 많이 받기 때문에 10% 이상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아까 제가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외국인이 10% 이상 투자한 것은 맞아요. 예. 그런데 경영 참가를 목적으로 투자한 게 아니에요. 그냥 투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삼성이나 포스코, 현대자동차 여기는 지분 투자는 10% 이상이지만 경영 참가를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외국계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경영 참가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예. 또 외국계 기업의 이고 아니고 갈린다고 말씀해 예. 주셨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종류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런 특징과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예, 여기가 여러분들 외국계 기업 하면은 하나로 그냥 외국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상세하게 보면 좀 달라요. 그리고 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이해하고 어디를 지원할까 말까 선택할 때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현지 법인, 그다음에 합작회사, 지점,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네. 현지 법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는 자본이 이제 100% 외국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설립된 법인이고요. 네. 여기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여기에 대부분 해당돼요. 네. 예를 들어주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나온 한국 IBM, 이 회사, 한국 P&G, 네. 그리고 구글 코리아, 아.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는 주로 좀 대규모 기업들이 많은 편이에요.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회사 시스템이나 그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예. 그리고 자본 잠식이나 철수 위험이 좀 적은 편이고요. 여기는 이제 현지화 전략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 로컬라이제이션을 많이 하고 있고 개인 능력에 따라서 승진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지 법인 말고
합작 회사, 조인트 벤처로 진출한 곳들이 있어요. 여기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네.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을 하고 싶은데 그냥 왕창 우리 지분 100%로 투자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내 기업 중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 여기하고 일정 부분 투자를 함께해서 합작 후에 사업 확장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 진출 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 형태예요. 조인트 벤처요. 네. 여기는 대표적으로 유한 킴벌리, 유한 아시죠? 킴벌리. 그리고 한국 얀센 이런 데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유한 킴벌리는 유한이랑 킴벌리랑 합친 킴벌리 거예요? 클락하고 합쳐진 거죠. 처음 알았어요. 예, 이럴 수가. 그죠. 아. 굉장히 알찬 방송이죠. 예, 신기하네요. 여기는 얀센은 백신 회사로는 알고 있었는데 예, 우리나라 또 협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일정 지분을 같이 투자를 해서 조인트 벤처로 설립된 기업이고요. 여기는 이제 비교적 안정적이고 철수 위험도 적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의 특징은요. 합작 회사와 현지 법인의 특징은 현지 법인은 상대적으로 한국 문화를 가지고 한국 문화가 아니라 글로벌 합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나라 기업의 대기업의 높은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여기가 조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합작 회사를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점, 브랜치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좀 규모가 좀 작은 편이에요. 작은 편이고 대부분 외국 항공사나 금융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표적으로 도이치뱅크,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여기는 그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좀 존재합니다. 여기 설립 이유는 한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항공, 은행 이런 데서 금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원래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철수하게 되면 같이 철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험 요소는 좀 있다. 그리고 본사하고 동일한 근무 조건으로 근무를 해요. 그리고 지역별 헤드쿼터가 있고요. 지역별 헤드쿼터에서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영업 조직 그리고 본사 중심의 문화 이런 것들을 따르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외국계 기업으로 보면은 연락사무소 여기는 이제 기업 해당 한국 시장이 어떤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영리 목적으로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시장 조사를 위해서 먼저 진출한 그런 형태의 연락사무소들이 있고 에이전트라는 것도 또 있어요. 에이전트라는 것은 거의 한국 기업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국내 기업이 업무를 거의 다 해요. 그런데 커넥션만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특징에 따라서 나는 어떤 기업 문화, 어떤 형태의 그 안정성 이런 것들이 좋아라고 선택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외국계 기업을 선택해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이 꽤나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나 많은지 또 그것들의 특징과 분류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 주한 외국기업 연합회 코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매년 주한 외국기업 백서라는 것을 발간하는데요. 그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16,000여 개의 기업이 한국에 진출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16,000여 개 진출했는지 몰랐죠. 아는데 다 대보라고 하면 10개 이상 잘 안 나올 거래요. 그죠? 근데 16,000여 개가 있습니다. 진짜 많네요. 열린 공간이라는 거예요. 취업준비생들이 대기업만 바라보지 말고 16,000여 개를 왜 놓치고 있습니까? 이것도 함께 보라는 거예요. 그럼요. 니치 마켓이에요. 여기를 뚫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의미를 두고 오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로 어떤 형태의 기업이 진출을 했느냐면 보통 판매법인이에요. 영업 마케팅 조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업이나 마케팅, 특히 우리 그렇잖아요. 인문계 학생들 나 갈 데 없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열려 있습니다. 여기 함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보통 근데 제가 문과 출신이어서 그런지 뭔가 외국계 기업들은 다 막 글로벌한 역량을 뽐내야 될 것 같고 영어도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사실 국문과 출신이어서 약간 좀 위축되는 게 있었거든요. 외국계 기업들 다 영어 잘해야 되는 거죠? 영어는 잘해야죠. 그런데 국문과 출신도 영어 잘하잖아요. 예, 대부분 잘하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하고 외국계 기업을요. 그 나눌 때 그 영어를 잘해야 된다. 물론 잘해야 됩니다. 국내 기업보다는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직무별로 영어를 정말 잘해야 되는 직무들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어를 잘해야 될 필요가 없는 직무들도 있긴 합니다.
합니다. 오, 예. 그렇습니다. 얼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뭐 로레알, S-오일 이런 예. 회사들이 외국계 기업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업 문화가 우리나라랑 살짝 다르다 이런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기업 문화 어떻게 다른가요? 달라요. 기업 문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입사 지원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회사를 나오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기업 문화가 안 맞아서 나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 문화 분명히 알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국내 기업하고 외국계 기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전반적으로 오. 국내 기업은 조직 중심, 관계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계 기업은 요거는 예외는 분명히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 중에서 일본계 기업은 조금 우리하고 성향이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중심 그리고 성과 중심이에요. 그래서 좀 차가워요, 분위기가. 정이 없어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은 합리성도 물론 추구하지만 네. 상당 부분 또 정성적인 관계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계 기업은요. 너무 냉정할 정도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논리 구도가 이렇게 맞으면은 그냥 합니다. 예,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누구도 반박을 안 하는 편이에요. 대표적으로 승진 발표가 난다라고 네. 하면 국내 기업은 술렁술렁합니다. 뭐 한 달 전서부터 시작해서 발표 나고 나서 한 달 후까지 제가 왜 승진했어?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외국계 기업은 속은 쓰리지만 제 될만해. 그러니까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을 철저하게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뒷말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외국계 기업에서 위로 잘 올라가는 편이긴 해요. 예, 관계 중심 그리고 합리적 관계 중심도 아니고 어떤 관계 중심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좋은 점도 있고요. 국내 기업은 안정적인 반면에 외국계 기업은 상대적으로 다이내믹한 조직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직무 이동 그리고 회사를 이직하는 것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직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계 기업에서 제가 있다 보니까 저는 국내 기업, 외국계 기업을 다 다녀봤는데 네. 국내 기업은 나의 회사라는 개념이 좀 강한 편이에요. 네. 근데 외국계 기업은 나의 회사라기보다는 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야. 이 전문 역량을 필요로 하는 다른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거기 가서 나의 역량을 펼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직의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외국계 기업이 이직이 많다라는 것이 회사가 잘라내서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직원들 자체가 생각이 그래요. 그냥 나는 어디든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이 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국내 기업은 직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가면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차근차근히 올라가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직급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게 부여가 돼요. 그런데 외국계 기업은요. 그런 개념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 그런 직급 체제를 좀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곤란했던 게 외국계 기업에 국내 기업에 있다가 외국계 기업에 갔을 때 네. 사원이었는데요. 예.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직급은 사원이었지만 역할은 프로젝트 매니저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원이 어느 소프트웨어의 상무, 뭐 하드웨어의 실장님 불러다가 작업 지시를 했어요. 네. 상무님 언제까지 뭐 제출했어요? 저한테 제출하세요. 되게 네. 부담스러웠어요. 저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그죠? 아, 네. 그런데 그게 가능한 네. 회사다. 그러니까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할이 중요하다. 그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내가 어리든지 직급이 낮더라도 네.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편하면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이 있다. 그게 불편해서 국내 기업으로 가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외국계 기업 문화가 다른 만큼 채용 방식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를까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보통 그 공채 형식으로 진행되죠. 지금 공채가 네.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다른 데도 수시 채용을 하지만 공채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회사별로, 그 그룹별로, 계열사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국계 기업은 그냥 소규모 채용입니다. 그리고 직무 단위 별도 채용이 많아요. 그래서 직무별로 채용 방식과 시기가 상이한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에 비해서 면접 대상자 배수를 많이 높이는 편이에요. 우리는 직접 보고 뽑겠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어 능력도 실제 실제 상황에서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토익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오, 그렇군요. 시험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덜 수도 있겠네요. 시험을 미리 준비할 필요 없이 실질적인 영어를 준비하셔야죠. 아, 그렇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진짜 채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들은 어떻게 채용이 이루어지나요? 외국계 기업은요, 채용 프로세스가 내부적으로 좀 독특해요. 국내는 채용 공고를 띄우고 왕창 뽑아서 훈련시켜서 쓰겠다라는 생각이 강한데요. 네. 외국계 기업은요, 딱 이 시점에 한 명이 필요해라고 하면 그것을 글로벌에다 승인을 받고 이 사람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비용이 들고 어떤 수익을 끌어낼 거야라는 것을 승인을 받고 시작하는데요. 네. 그 승인을 받으면요, 잡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널 잡 포스팅이라는 걸 해요. 외부에다가 하지 않고요. 네. 회사 내부에다가 잡 포스팅을 올려요. 그래서 내부에요? 지원할 사람을 지원해라. 오. 그래서 제가 외국계 기업에 있었을 때 7개 직무를 돌아다녔거든요. 아.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잡이 오픈되면 그것에 내가 지원을 해서 서류 심사 받고 면접을 하고 그리고선 진행을 해요. 그리고선 직무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잡 포스팅을 하고 그래도 안 뽑힌다라고 하면 인재풀에서 찾습니다. 회사 내에 인재풀 등록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사람을 찾고 그리고 외부에 어떤 그 잡 포털들이 있어요. 피플앤잡이라든가 링크드인 이런 데서 사람을 찾고 그래도 안 되면 레퍼럴 보너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해요. 회사 직원들한테 추천을 해라. 라고 해서 추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심사합니다. 네. 그래도 안 돼. 네. 이러면 익스터널 잡 포스팅이라고 해서 외부에다 채용 공고를 올리고요. 이 중에서 약간 민감한 직무인 경우에는 헤드헌터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요. 정말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마지막에 오픈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요. 그래서인지 외국계 정보가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그래요. 우리가 채용 공고와 기업 직무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이 채널들 점령해야지 우리는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와. 우선 회사 자체 시스템에서 사람을 찾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회사에 인재풀 등록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등록을 해놓으시고요. 잡포탈, 아까 살짝 얘기했듯이 피플앤잡, 링크드인에다가 본인의 이력서를 등록해 놓으시고요. 회사 내부에 아는 사람 있으면 저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력서를 계속 넣으세요. 그리고 헤드헌팅도 한 3개 정도는 잡아서 거기다 이력서 등록하고요. 네. 기업이나 직무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회사 정보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넷, 그리고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박람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직무 정보는 외국계 기업은요. 채용 공고에 답이 다 있어요. 채용 공고에 직무에 대한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일 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톡톡.